12년 특례 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입학하기.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 편입니다. 서강대 12년 특례 전형,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대학이고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편 제출이 아니라 모든 서류를 업로드 제출합니다. 자, 서강대학교 모집 요강,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서강대학교 2024학년도 이 12년 특례 전형 모집 요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강대학교는 뭐 학과가 이렇게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문 계열의 인문학부, 영문학부, 유럽문화학과, 중국문화학과, 사회과학부, 경제, 경영, 글로벌 한국학, 게페르트 국제학부 이렇게 문과에 인문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 융합 미디어 학부는 인문 자연 계열이 혼합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신문방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부 이렇게 단과되어 있고요. 자연 계열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과가 있고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 기계공학,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과에서 제한 없이 12년 특례 학생을 선발합니다. 비교적 12년 특례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조금 관대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강대학교의 그 12년 특례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과과정 전부를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대학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학제 12년제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모두 이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서강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은 어학능력 기준, 토플 토픽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원 자격의 인정 기준은 외국 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여야 한다. 국내 외국인 학교는 외국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이건 뭘로 구별한다 그랬죠? 예, 영사 확인을 받아오거나 아포스티브 공증을 받은 학교는 다 외국에 있어도 이 학력 인증 학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준으로 1학년부터 6학년을 초등, 그 다음에 7학년부터 9학년 중학교, 그 다음에 10부터 12학년을 고등학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혹시 한 개 학기가 결손이 돼서 23학기만 이수하게 된 경우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국에서 물론 다닌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해외에서 해외로 이주하면서 학제차 때문에 한 학기 결손이 생긴 경우는 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12년 특례생이 대부분 나라와 나라를 옮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옮기더라도 대체적으로 그 미국 영국제 학교들을 다니기 때문에 이 뭐 한 학기가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년 특례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면서 한국 학제와 이제 외국의 학제가 다르다 보니까 누락 중복이 생기는데 12년 특례생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있게 되면 23학기 이상만 해외에서 다 공부했다면 12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원 자격에서 뭐 다른 학교 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학제가 12년제 학제가 아니라 11년제 학제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퀘벡이나 뭐 러시아 이런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다 다녔다. 그러면 11년만 다녀도 그거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12년 이상을 다 다녀야 돼요. 그래서 11년제 학제, 12년제 학제로 막 섞여 있다 그러면 어쨌든 다 따져서 12년을 다녀야 되고,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은 해당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12년제 학교를 다니다가 퀘벡으로 일단 전학을 갔어요. 퀘벡은 11년제니까 11년만 다니고 끝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는 퀘벡에 있는 대학에 이제 세잽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1년을 해서 총 12년이 되면 12년 특례 인정을 받습니다. 그냥 퀘벡 주에서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다 다녀갖고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은 그게 12년 특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다가 퀘벡으로 와서 11년제만 마쳤다 이런 경우는 퀘벡에 있는 세잽의 그 대학 과정을 1년을 다녀야 12년 특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한다. 그래서 요 얘기가 나와 있고, 한 파일로 하나의 PDF 파일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한다. 서류 번호 순서대로 한 PDF 파일로 업로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서류에는 그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이런 이 서류들, 이 학력 서류 다 아포스티우 공증이나 영상 확인을 꼭 받아라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못 받아서 제출을 해도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 후에 추가 제출은 할 수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게 아예 안 되고 원서 접수 시부터 이걸 안 내면 불합격으로 간주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카톨릭 관동대, 순천향대 이런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도 있지만 건양대 이런 대학. 근데 서강대는 원서 이제 최종 합격 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사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종 합격 후에 내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어쨌든 업로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입학 원서와 서류 심사 지원서, 이게 수학기간 기록표죠. 그래서 초중고 재학한 모든 학교와 기간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데, 어쨌든 학교를 단순하게 다니는 학생은 되게 쉽고, 다닌 학교가 많을 때 어려운 건데, 3년 특례는 이제 학교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렵지만, 12년 특례는 이제 그 지역에서 대부분 한두 학교 안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재학한 학교별로 전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 표기를 해야 되는 서류 심사 지원서, 다른 학교에는 이제 수학기간 기록표라고 하죠. 그리고 학력조회 의뢰서 이런 거는 자동 완성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온라인 입력해서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서류들은 다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요거 파일 업로드 하고요. 학교 생활 보충 자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요 보충 자료 내용은 온라인상에 입력하고 증빙 자료는 PDF 파일로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서류, 그래서 초중고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스쿨 캘린더, 학사 일정표, 여권 4번, 사실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 요거가 이제 지원 자격 서류가 돼서 역시 다 업로드를 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또 별도로 업로드를 하는 그러한 서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한다. 그래서 이 평가 서류, 학교 생활 보충 자료, 지원 자격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런 식으로 PDF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되는 학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은 서류 100% 일괄 합산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류 평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와 학교 생활 보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면접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평가의 가장 메인이 되는 학교 성적
교육과 그다음에 학교생활 보충 자료라 그랬죠. 학교생활 보충 자료라는 거는 10가지 항목을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고교 재학 기간 내의 활동과 경험으로 작성을 하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외의 활동은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비교과 전부 쓸 수 있다라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증빙 자료의 합계 수량만 10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그래서 목록표 연별 증빙 자료 분량 제한은 없고 전체 증빙 자료의 수량이 10페이지면 되고 11페이지가 넘어가면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P, IB, SAT, 교외 수상,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다 제출할 수 있다. 교내외 활동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내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교내든 교외든 모두 낼 수 있고 AP, IB, SAT, ACT 이런 성적들도 다 낼 수 있고 토플 그다음에 토익 이런 표준화 공인 어학 시험 성적까지 다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 성적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같이 제공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본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 페이지별로 원본 대조를 받은 다음에 스캔 파일을 낸다. 그래서 원본 대조는 서강대에 방문해서 도장을 받고 그 파일을 올리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등록할 때는 원본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나 고대 성균관대하고 다른 점은 연대, 고대, 성균관대는 일단은 원본 대조 없이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원본 서류에 원본 대조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PDF 파일로 온라인 업로드한다라는 거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온라인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명은 50자로 10개까지 쓰게 돼 있고 활동 내용은 300자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취득했다면 교외든 교내든 공인어학이든 표준학력이든 모든 서류를 다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생활 보충 자료와 고등학교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러한 전형을 하는 학교가 서강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기 샘플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떼는 주민센터에서 떼는 서류고요.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도 요 양식에 맞춰서 우리가 사인만 해서 업로드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학기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결손이 됐거나 조기 졸업을 했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다면 이 사유서를 통해서 또 소명을 하면 24학기가 안 되더라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사유서는 또 별도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출을 해서 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12년 특례 전형도 전부 다 업로드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대학이고요. 이 제출 서류가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원본 대조를 받아서 업로드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각각 이제 확인 도장을 찍어온 서류들은 다 원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이 있는 서류들은 특별히 서강대에 가서 원본 대조를 받지 않아도 다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서류 같은 경우는 서강대의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이 점이 이제 조금 다른 점이고 업로드해서 서류 제출하고 면접 없이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그 서류 평가 대상은 고등학교 성적표와 아까 보여드린 10개의 학교생활 보충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강대 12년 특례 전형이었습니다.